텍사스에는 여러분이 들어본 것 중 가장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특이한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놀랍게 들릴 수도 있지만 텍사스에는 다른 곳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동물들이 가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놀라운 동물들을 살펴볼까요? 이 정말 아름다운 밝은 파란색 생물은 블루 씨 드래곤입니다. 이렇게 인상적인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동물은 실제로는 포도알보다 작은 크기예요. 해변에서 발견하거나 물속에서 옆에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푸른 갯 민숭 달팽이는 아무리 예뻐 보여도 절대 만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한 관광객이 무스탕섬 해안에서 이 예쁜 동물 몇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찍으려고 한 마리를 물 위로 끌어올렸어요. 다행히도 쏘이기 전에 다시 물속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독이 있기 때문에 안 좋게 끝날 수도 있었어요.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독침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모두 식단 덕분이죠. 블루 드래곤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는 작은 물고기와 갑각류를 마비시킬 수 있는 독을 가진 해파리인 작은 불에 관 해파리입니다. 블루 드래곤은 먼저 점액으로 해파리의 악명 높은 쐐기 세포를 무력화합니다. 그런 다음 해파리의 이 세포를 훔쳐서 자신의 조직 내에 저장하고 농축하죠. 그런 다음 접촉 시 이 쏘는 세포를 방출하여 해파리의 독보다 더 강력한 독침을 만들어내요. 이 멋진 생명체는 또한 매우 교활합니다. 겉모습은 밝지만 변장의 달인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 선명한 파란색은 사실 배에 있는 색이에요. 등을 대고 물 위에 떠 있을 때는 물과 잘 어우러집니다. 등 쪽은 해저에서 위장하기 위해 회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블루 드래곤이 함께 떠다니는 무리를 청룡 군단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실은 블루 드래곤이 보통 16개 정도의 알을 낳는데 알이 부화하여 애벌레가 되는데 3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블루 씨 드래곤은 해안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파도가 치는 지역을 통과해 해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몸이 부서진 상태입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이 경우에도 몸에 있는 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텍사스에 서식하는 특이한 동물은 블루 씨 드래곤뿐만이 아닙니다. 독이 있고 끈적끈적하며 불멸의 생명력을 지닌 악몽 같은 생물, 망치머리 편충을 소개합니다. 최악은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여러분의 정원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벌레는 소름 끼치는 삽 모양의 머리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다른 무척추 동물이나 다른 생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텍사스 동부에서만 발견됐지만 나중에 연구원들은 텍사스 북부, 중부, 남부 등 서부 텍사스의 건조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 소름 끼치는 생물을 발견했어요. 이 벌레의 가장 무서운 점 중 하나는 길이일 거예요. 이 생물은 30c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거위는 그리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망치머리 편충은 길이가 15cm에 불과해요. 텍사스에는 두 종류의 망치머리 편충이 있으며 두 종 모두 가운데에 어두운 줄무늬가 있어요. 이 두 종 중 더 큰 종은 지렁이를 먹어치우는데 이는 큰 문제예요. 지렁이는 토양을 미네랄이 풍부하고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지렁이가 사라지면 해당 지역의 식물은 필요한 영양분을 얻지 못하게 돼요. 사람과 반려동물들에게도 망치머리 편충을 만나는 건 그리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보거와 같은 매우 위험한 신경독소를 분비하는 유일한 육상 무척추 동물이에요. 사람의 몸보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만져도 크게 다치진 않아요. 하지만 손이 따끔거리거나 심지어 마비가 될 수도 있어요. 반려동물들에게는 훨씬 더 위험해요. 개가 이 벌레를 먹은 후 하루 종일 아픈 증상을 보인 사례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벌레는 동남아시아가 고향이에요. 하지만 1900년대 초 이미 미국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히치하이킹 기술을 습득한 것이 분명해요. 이 벌레를 제거하는 가장 비효과적인 방법은 삽으로 자르는 거라는 걸 명심하세요. 이 벌레들은 자신을 반으로 찢어서 번식합니다. 따라서 그걸 자르면 실제로 벌레의 개체수 번식을 돕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 벌레가 때때로 불멸의 존재로 묘사되는 거예요. 식초나 소금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불멸은 약간 과장된 표현입니다. 서부 텍사스가 망치머리 편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해서 다른 위험한 동물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옥에서 온 육지 랍스터라고 불리는 식초 전갈이 있거든요. 전갈이라고 하지만 실제 갑각류가 아니라 거미류입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어쨌든 다리가 8개인 이 동물에게 물리면 끔찍하지만 그게 최악은 아니에요. 꼬리에서 식초와 같은 85% 산성물질을 뿌려요. 대부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지만 여전히 비우호적이지 않은 행동처럼 들리죠. 또한 입부분으로 너무 가까이 다가온 손가락을 꼬집기도 해요. 복부 아래쪽에 채찍처럼 긴 꼬리가 있습니다. 전갈과 관련이 없거나 가시가 없는데도 종종 채찍 전갈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여름철 비가 내리면 이 거미류는 먹이와 사랑을 찾아 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행히도 전문가들은 식초 전갈의 독은 인간에게 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곤충을 잡을 때 사용하는 큰 집게로 자국을 남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노래기, 귀뚜라미, 전갈, 바퀴벌레 등을 잡아먹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볼 수 있어요. 긴 앞다리로 먹잇감의 진동을 감지하여 사냥을 해요. 어두워진 후에 나오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낮에는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연히 발견한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암컷이라면 새끼를 등에 업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봄이 한창인 지금 꽃과 녹음이 만발한 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땅바닥에서 매우 기괴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푹신하고 부드러운 동물이 귀엽게 보입니다. 만지고 싶어요. 조심하세요. 털복숭이 애벌레의 쏘임은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이 동물은 플라넬 나방 애벌레라고 불립니다. 텍사스에는 벙나방 애벌레, 가시 참나무 민달팽이 애벌레, 새들백 애벌레, 이오나방 애벌레 등 여러 종류의 쏘는 애벌레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만지면 불쾌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공원에서 털이 많은 것을 만졌다면 아마도 대인 것 같이 느껴지고 가려운 발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 응급실에 가야 할 수도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애벌레 독소에 매우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또한 결과가 얼마나 나쁜지는 감염된 부위의 피부 두께에 따라 달라요. 대부분의 경우 불쾌한 감각과 발진은 몇 시간 또는 때로는 며칠 안에 사라집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이런 애벌레는 나중에 나방과 나비로 변해 꽃과 나무의 수분을 돕습니다. 이 동물을 없애는 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해를 끼치는 걸 의미해요. 전문가들은 털이 난 애벌레는 만지지 않기라는 법칙을 염두에 둔다면 쏘는 애벌레를 발견하더라도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이런 생물을 다루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사람들에게 이런 애벌레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맨손으로 애벌레를 만지는 것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 교육하는 것입니다.